제가 주식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있죠. 주식으로 고통받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 따라오기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이 방법을 따르면 주식으로 200%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계좌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식시장 이기는 1%. 오스템 임플란트를 예로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제하고 주식에 대해서 엄청 박식한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자란 직업 자체가 학벌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 수 있죠. 그리고 아는 게 많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기자 특성상 온갖 똑똑한 사람들 취재하러 다닙니다. 일반 사람보다 몇 배는 아는 게 많겠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기자분이셨는데요. 몇 년 동안 수익 번 거 주식으로 작년에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똑똑한 분이 다 까먹었다 하네요. 근데 매번 폭락할 때마다 주식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주식을 해야 되나? 그래도 이런 반복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똑똑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1%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0년 동안 돈 많이 벌다가 한 방에 다 날린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주식시장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돈을 여러분들 주식으로 계속 벌고 있다면 당신은 상위 1% 되겠죠? 매년 벌고 있어야 되죠. 잠시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돈을 벌고 있으면 당신은 1%입니다. 스스로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주식 계속 벌고 있다는 분 계십니까? 상당히 찾기 힘들겠죠.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테니까요. 자, 이분이 작년에 왜 주식으로 돈을 날렸나 봅시다. 작년에 전쟁,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중국 봉쇄 이런 악재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주식으로 돈 번 거 다 반납했다 합니다. 하지만 제 계좌는 항상 1%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성공하신 분들 시킨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근데 이거 시키는 거 쉽지 않죠. 이렇게 매년 돈을 버는 1%의 투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슈가 엄청 많았죠. 악재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횡령. 횡령 일이 있었죠. 횡령하면서 이렇게 주식 거래 정지됐습니다. 이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죠.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하냐.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VBP 국가에서 임플란트를 영가 매입 한 번에 엄청 많은 숫자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슈도 있어서 판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국에 이번 납품했는데 그 제품이 불량이 있었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집단 소송 이런 악재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먹으려고 한다. 이 펀드가 들어왔다 나가면 주가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한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악재 속에서 저는 수익을 얻었죠. 이 수익을 얻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지 서울대 가지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악재가 많았는데요. 다른 기업들보다 특출나게 많았죠.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 오르려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작년 횡령 이슈가 있었죠. 저는 이 주가 조정할 때 더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요. 어떻게 이런 횡령에도 제가 더 사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회사 전망이 어떤지, 진짜 중요한 게 실적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이 기업 돈 많이 벌고 있었고 앞으로 전망도 엄청 좋았습니다. 미리 투자한 거 이제 회수기가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주가도 수익 대비 쌌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보는 분들, 그분들은 죽을 맛이죠. 자, 이렇게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큰 틀을 보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가 성적이 좋은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악재도 실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악재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분기 실적 한번 봅시다. 매출액 계속 늘고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도 계속 늘고 있죠. 횡령 사건으로 잠시 빠진 거 빼고요.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 성적 계속 잘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을 이기는 악재는 없다. 이렇게 하려면 시장지 높은 그런 기업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기자분하고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분들 주식으로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분들한테 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똑똑한 분들 주식 투자 참말로 기업에 투자한 거 맞습니까? 작년에 수익 다 토해낸 아마 그 기자분 투자한 기업 주가 떨어져서
손해보셨을 걸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기업 매도할 이유가 안 됩니다.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게 진짜 매도할 이유죠. 주가 하락은 매도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 제 결과 보여드릴게요. 임플란트 전 오래 들고 있었죠. 300만원이 거의 1000만원 됐습니다. 43,000원에 샀는데 145,500원 됐네요. 43,000원에 샀다면 요때 샀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요 급등 전에 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대충 이때 샀습니다. 사놓고 떨어질 때도 있었겠죠. 언제 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때도 기업 실적 좋아질 거라고 샀습니다. 만약에 이때 샀다 치봅시다. 이렇게 급등 전엔 사기 힘드니까요. 그럼 지금 제가 2년 정도 조정 견뎠죠. 계속 실적은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주가만 안 올랐죠. 그러다가 한 번에 보상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투자한 기업들 이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고통 2년 받았죠. 저는 고통을 생각 안 하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200% 벌었죠. 몇 년 기다리고 200% 수익 난다면 여러분들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은행 이자 몇 년 칩니까? 지금 은행 이자 7%로 치도 200% 수익. 은행 이자로 벌 수 없는 그런 수익이죠. 주식 투자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들 이런 하락기 겪으면서 고통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주식 하시죠? 이런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들 나중에 언제나 부를 쌓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이런 고통은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팔면 300만원이 1000만원 됩니다. 근데 왜 안 팝니까? 이런 질문도 있죠. 이거 왜 안 파냐? 지금은 이 기업 팔아야 될 이유보다는 더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35,500원이죠. 회사를 잘 모르면 135,500원 고점이라 보이죠. 이 고점이란 기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회사가 돈 얼마나 버냐 거기 대비서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차트만 보시고 이게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냐 그 기준으로 주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도 사야 되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수익률 3,400% 되고 또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증명해야지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부자 됩니다, 같이. 자, 여러분들이 싫어할 기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것도 수익률 63% 작지요? 요거는 400만원 되는데 700만원 가까이 됐네요. 이 기업은 31,850원 샀습니다. 31,850원. 언제 산지 역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받고 있었죠? 그래서 63% 벌었습니다. 2년 기다리고 은행 이자보다 한 보따리 받았죠?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업도 보면 재미없습니다. 이거 사신 분들 주가 안 오른다고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조정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조정한다. 재미없다. 하고 파신 분 많을 겁니다. 동진 세미캠 이렇게 사야 되는 기업을 왜 팔라고 합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많이 했죠. 거의 반 정도 조정했는데요. 팔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 기업 없이는 삼성전자 캐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포토레지스트 기업이죠. 동진 세미캠도 주가 모험 재미없지만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봅시다. 매출액 늘고 있죠. 분기마다 영업이익 늘고 있어요. 순이익도 늘고 있고요. 근데 왜 팝니까 이거를? 주가 재미없다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래 좋은 회사를 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가를 보고 기업을 팔지 말지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 내용만 보죠, 오직. 지금은 주가 떨어져서 더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기업 19,000원에 샀죠. 근데 거의 3배 가까이 갔다가 다시 조정 중입니다. 이거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에 투자하니까요. 이런 회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시장 지위, 그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회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 분기 성적이 잘 나오는가? 매 분기란 말은 3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거 계속 확인하셔야겠죠? 전망이 좋은 회사. 전망이 좋고 실제 성적도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할 좋은 회사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거나 안 오른 기업 이런 회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에 투자하시면 결과는 안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샀습니다. 근데 주가 계속 올라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업 전망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팝니다. 애초에 사지도 않겠지만요. 그런 회사. 이렇게 기업을 이해하고 방향을 알고 투자하시면요. 분기마다 실적도 확인하시면 투자에 성공하게 됩니다. 매일 사고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일을 예측하는 분들이고요. 저는 다음 계절을 예측하죠. 다음 계절을 맞추는 것은 100% 확신입니다. 결국 누가 돈 벌었습니까? 똑똑하신 분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시킨 대로 따라한 제가 벌었습니까? 결과를 보고 투자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 따라서 가야지 성공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1년에 4번 발표하는 실적,
3개월마다 작년 동기 대비 성적이 오르나 여러분들 투자한 기업들 매번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방향도 잘 가는지 그렇게 하시면 성공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주식시장 앞으로 좋아질 일이 더 많습니다. 중국도 봉쇄 완화하고 있고 전쟁 더 일어나기보다는 종전이 가까워지겠죠. 금리도 오를 것보다는 떨어질 게 가까워집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악재투성인 지금은 오히려 살 때란 걸 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가만 떨어지지 기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